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제가 진액이 고갈된 분들이 음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도움이 되는 약재들 조합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구성이에요. 산삼, 백봉령, 사삼, 맹문동, 구기자, 감국, 단삼, 홍화. 요걸 좀 제가 부위별로 이렇게 보충이 되는 요소를 좀 나눠놨어요. 이렇게 산약 백봉령 조합으로는 소화기 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사삼, 맹문동은 호흡기, 폐, 피부 이런 쪽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구기자, 감국, 구기자랑 감국 속에 들어있는 미세한 요소들이 몸에 물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간 기능이라든지 눈 이런 데 되게 좋아요. 이런 거는 물질, 부족한 물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소모돼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딱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단삼, 홍화, 혈관, 혈행, 심장, 혈액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까지 가능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삼, 홍화, 당귀, 그 다음에 지황, 이런 조합까지 다 같이 들어있으면 혈액을 만들어주면서도 혈액을 말초까지 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다 넣어서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하시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조합을 한꺼번에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소화를 도와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부족한 간 기능 물질들을 올려주고 혈관까지 좋게 하니까 거의 필요한 모든 곳에 가서 혈액을 만들어주고 진액을 만들어주고 좋게 쓰입니다. 근데 진액이 많이 고갈되면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 혈관에 좋은 걸 줬는데 일단 흡수를 너무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 순서대로 가장 순한 거, 그 다음 단계, 단삼, 홍화나 혈관을 이렇게 심장 작용을 올리고 혈류순환을 높이면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살짝 불편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눠 놓은 겁니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우리가 진액이 고갈된 환자 중에 가장 약한 군이 뭐냐면 소화기가 극도로 약해진 사람들이에요. 뭘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예민하고 탈이 잘 나고 흡수도 잘 안 되고 뭐 야위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음식에 대해서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 점막이 얇아져서 약간만 특정 음식이 들어와도 여기를 긁어버리는 경우, 이런 약재들도 혈행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이 나고 얇아진 경우에 혈행이 좋아져도 일부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최종적으로 밑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진액이 고갈되고 혈관 기능이 최종적으로 떨어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혈관 기능을 올리는 게 항상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위에 거 모든 것보다 얘가 제일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위에 게 갖춰지지 않으면 얘를 먹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가 예민하고 약하고 뭐 설사하고 가스차고 먹으면 더부룩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거부터 요 조합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봉령이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이 많으면 내보내고 부족하면 빨아들이고 이 역할을 딱 잘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내에 수분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배가 꾸룩꾸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 딱 요 조합이면 소화기를 안정화를 딱 시켜버려요. 흡수되지 않는 장 내에 있는 물질과 수분 이런 것들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장에서 꾸룩꾸룩하거나 이렇게 불안정하게 가스 차는 현상들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과민대장이나 장 자체가 뭘 먹으면 자꾸 탈이 나는 사람들은 요 조합으로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변 모양이 딱 예뻐지기 시작해요. 산약이 부족한 소화기 내의 진액, 점막에 영양을 공급을 해준다면 백봉령은 그걸 돌려서 쓸데없이 남아있는 수분들을 처리해주는 역할. 수분을 흡수해서 혈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도 간혹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붓는다거나 심장이 너무 힘들어진다거나. 근데 복령이 또 그걸 또 조정을 해줘요. 혈관 안에 수분이 너무 많다. 그럼 얘가 이뇨작용으로 남는 수분들을 쓱쓱 다 빼줘요. 그래서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줄여준다. 이런 대단히 뛰어난 약재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수분의 대사를 조정한다. 수분 평형을 만들어준다. 부족하면 채워주고 남으면 빼주고 이런 약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약재들은 너무 많이 빼거나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백봉령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작용하는 약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이면 웬만한 소화기 문제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뭐 간혹 이제 한방에서 이런 약재들보다 뭐 진피, 백출, 창출 이런 약재들을 쓰는데 그런 약재들은 자극성 약재예요. 습기를 굉장히 빠르게 빨아들여서 돌리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걔들은. 그래서 대부분 너무 약해진 소화기가 허약한 만성적인 오래된 진액 고갈 환자는 그런 약재들 버텨내지를 못해요. 제가 매운 거 먹지 마라 이 소리를 자주 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약재들 이렇게 먹어보면 맵싹해요. 매워서 입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이 안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강 먹지 마라, 백출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발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약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진액이 충만한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먹는 거지 진액이 고갈된 만성질환자들은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산약과 백복령이 수분을 빠르게 돌려주잖아요. 이렇게 꾸덕꾸덕한 게 이런 게 딱 들어갔을 때 두 개가 서로 매치가 잘 맞아요. 근데 너무 진짜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요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요 조합 먼저 시작해서 안정화시킨 다음 요걸 섞어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소화가 좀 안 되고 좀 건조감이 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요 조합으로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그 노인성 기침이나 입마름, 밤에 야간 기침, 뭐 가래 생기고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조합으로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구기자랑 감국의 조합. 구기자 이렇게 빨간 열매, 감국, 노란 우리 국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정밀로운 물질들이에요. 비타민이라든지 미생 원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맛도 굉장히 특이한 맛들이 많이 나요. 특이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물질들은 주로 뭐냐면 간에서 합성할 때 미생 원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간에서는 영양분이 막 들어오면 그걸 간에서 합성한 물질 그리고 새로 들어온 뭐 비타민이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 딱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혈류로 보내서 몸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진액이 많이 고갈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질들을 많이 소모를 해버려서 필요한 물질들을 몸에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필요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비타민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구기자, 감국은 그런 웬만한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밀로운 물질들. 눈이나 이런 데에는 아주 미세한 물질들이 시력에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조합으로 해주면 간에서 물질 합성을 도와주고 요런 게 가서 피로, 눈 건강에 도움도 주고 간 기능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화 잘 되고 피로한 사람들, 건장한 남자들 요것만 먹어도 바로 느껴요. 피로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소화기가 약하고 마찬가지로 흡수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요걸 먼저 먹고 요걸 먹든지 아니면 요거 세 개를 이렇게 같이 먹든지 해서 받쳐줘야 됩니다. 흡수가 항상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를 줘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몸 입장에서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위가 그거를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위에서 일단 딱 고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지나가 버리면 위 안에서 위산이나 그런 작용에 의해서 영양소가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위에서 잘 처리해서 빨리 안 내려보내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항상 위장이다. 자, 마지막으로 단삼, 홍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같이 당귀, 하수오, 지황 이런 조합으로 들어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물탕 조합. 혈액을 만들어주는 이 피 만드는 조합이에요. 피, 혈관. 피를 만들어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혈관에 막힌 데 없이 뚫리게 만들어주고 피가 끝까지 말초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조합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몸이 건강하다 했을 때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걸 의미해요. 만성질환자들 진액이 고갈되고 소화가 안 되고 영양이 부족해지고 결국 혈관의 건강도가 뚝뚝뚝 떨어져서 혈관이 기능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요. 병이 오래되면 결국 혈관, 심장 요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혈관이나 심장이 건강해지게 만들면 그 다음 일은 얘들이 알아서 해요. 잘 먹고 혈액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그걸 돌려서 필요한 데 보내준다. 그러면 세포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돌아가요. 목적이 이거예요. 이 정도까지 도달을 하면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그 약을 처방을 하면서 이거 몸에 크게 무리가 안 되니까 뭐 10년, 20년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게 치료라고 생각합니까? 몸이 알아서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치료지 이거 평생 먹어도 됩니다. 그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약에 의존시키고 약에 의해서 몸이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반드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환자는 그걸 모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자, 우리 사람이 건강해지는 최종 목표는 몸이 알아서 하는 단계까지 도달시키는 거. 그게 목표예요. 몸이 이것저것 다 약해졌는데 최종적으로 심장이 약하다고 해서 이거 먹어서 이런 거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겠지. 뭐 시중에 뭐 강황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독해요. 그런 거 심장이 강해진다고 막 권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먹는다고 혈행이 좋아질까? 안 좋아져요.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환자들이 간혹 얘기를 하는데 카레, 강황 이런 거 인도에서 많이 먹는데 인도에서 뭐 심장병이 별로 없다더라. 와, 이거 누가 지어냈는지 난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인도인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세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나이 때 이미 죽으면 이 심장병으로 사인으로 죽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고령화된 사회에서 심장병으로 결국 사망 확률이 높은 거지 평균 연령이 낮은 그런 국가에서는 심장병 확률은 당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강황 먹어서 심장병이 적다더라 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 기도 안 찬 얘기죠. 최종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은 혈관까지 다 약해져 있는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윗단계들을 수행을 해야지 그 단계에 필요한 그런 약재들이나 성분들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근데 적당히 내가 좀 약했고 소화기가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네 가지 조합 전체를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빠르게 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지만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약해진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줘도 몸에서 처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하나씩 단계별로 회복해 가자. 너무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환자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오래 먹어도 괜찮냐? 아무 문제 없는 굉장히 순한 약재들 조합이에요. 제가 이제 처방이 아니고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합은 정말 누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먹어도 되고 80, 90대는 어르신들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조합들이에요. 안전하고 되게 순한 조합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길게 먹어도 1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걸 복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빠르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는 사람에 따라서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느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진액을 몸에 보충해 준다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를 바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액이 많이 고갈되는 단계에 올 때쯤은 젊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소화도 안 되고 맨날 뭐 가래도 끓고 호흡기도 약하고 이런데 순간순간 양약 같은데 많이 의존해서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이 위나 폐나 이 간이나 이런 걸 다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 약에 의해서도 장기들이 다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제 안 먹힌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소화제 먹어도 소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피부약 먹어도 피부는 계속 뒤집어지고 있고 뭔가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약으로 양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막 당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이 들었는데 이제는 약이 안 들어요. 약이 들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액을 천천히 적셔서 장기가 부드럽게 활동할 수 있게 다시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피부 상태가 많이 나쁜 사람, 로션을 안 바르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건조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로션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자체로 나오는 유분으로는 아주 건조한 환경에 못 버텨요. 그래서 막 피부가 갈라지고 피도 나고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진액을 보충해 준다는 것은 이런 피부 갈라지는데 로션을 발라준다라는 관리해준다 그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피부가 너무 가렵고 아프고 뭐 로션도 안 바르고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로션 한번 바른다고 해서 조금은 낫겠지. 근데 당장 그 피부가 보호받고 재생되겠어요? 아니고 꾸준히 계속 발라주고 보호해주고 하면 어느 순간 피부 결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왜? 보호막이 형성이 되니까 세포가 좀 회복할 시간을 벌고 상처도 점점점 회복되고 가려운 부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액을 보충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약재들은 굉장히 순한 약인데도 그렇게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점점 몸이 변하는 걸 느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꾸 녹아주고 보호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부작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조합들을 권장하는 거고 이런 조합으로 스스로 이렇게 끓여 먹고 해도 다 좋아요. 다 순한 약재들이어서. 그리고 환자들의 니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이제 오장육부 장기의 문제보다 이제 관절의 문제, 관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절에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들어가야지만이 작용을 하는데 대부분 관절에 관련된 제품들 이 문제가 뭐냐면 좀 독해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뭐 어떤 식품 종류든 간에 다 독해서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서 자꾸 소화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도 환으로 제가 만들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그 환으로 만들기 어려운 약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합을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만 좀 있다면 그걸 액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내가 소화기가 너무 안 좋은데 관절도 좀 약해.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진액이 고갈되고 연령대가 올라가면 결국 관절 문제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으면 제가 액상으로 소화기에 부담이 안 되면서도 관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기획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